자,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죠? 이 4765, 4957 이게 적절하게 예측을 한 건가? 잘 예측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죠. 이 모델,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이 이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? 자,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델 평가하기라는 항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모델 평가하기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. 이 평가 그 지표가 있어요. 여기서는 뭐 테이블로 평가하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로 평가하기 그리고 통계적 방법을 평가하기 보통은 통계적 방법으로 평가하기 셋 다 많이 써요. 많이 쓰는데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고요. 뭐 가장 직관적인 건 아무래도 이 그래프로 평가하는 게 직관적이긴 하겠죠. 근데 뭐 세 개 중에 뭐가 좋다라는 건 없고요. 그때그때 이 모델을 평가할 때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래프로 평가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요. 그래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순서대로 해볼게요. 테이블로 평가하기. 자, 실제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. 4765가 실제 데이터에 얼마나 근접한가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죠. 그리고 우리는 이 실제 데이터, 요 데이터의 실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. 바로 요 Y 테스트죠. 자,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한눈에 보려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드는 게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제시하죠. 그래서 복사해서 실행하시고 컴페어러슨 이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액츄얼이 뭐냐면은 실제예요. 실제 데이터고요. 프레드는 모델이 예측한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보험료가 1826인데 모델은 4765라고 예측을 해서 좀 많이 빗나갔죠. 자, 두 번째도 실제로는 2만 정도의 보험료를 실제 내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요. 모델은 4957로 예측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꽤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이 모델이 공부를 막 엄청 썩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위에 두 개만 보고 판단하기엔 좀 그런 게 이건 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췄어요. 이렇게 비슷하게 맞춘 것들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잘 맞췄는가를 이제 수치적으로나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율이면은 이 모델을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합니다. 자, 그러면은 테이블로 평가하기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. 실제는 이런데 예측은 이렇구나. 자, 이번에는 그래프로 평가하기 복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. 데이터를 요 x축이 실제고요. y축이 프레드 예측이죠. 그래서 실제와 예측이 일치하면은 근데 이게 완전 비율이 똑같은 게 아니라서 살짝 이렇게 기울기가 살짝은 틀어져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보조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녹색 선이 실제로 이제 예측이 일치하는 선인데 이 녹색 선에 이 점들이 가까울수록 잘 예측한 거고요. 멀어질수록 잘못 예측한 겁니다. 그래서 뭐 많은 점들이 녹색 선 위에 있죠.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예측력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2번, 3번 보시면은 많이 떨어져 있죠.
이 경우에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거고요.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 케이스는 조금 금액이 높은 부분에서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네요.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인데요. 어떤 이제 수치로서, 지수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통계적인 방법은 이제 실제로 수학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이 오차값을 계산을 하는데, 자, 수식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왜냐면 이 수식을 직접 여러분이 쓰실 일이 없습니다. 다 사이킨런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니까요.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평가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 중에서 뭐 어떤 거는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그냥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RMSE를 잘 많이 써요. R스퀘어나. 근데 이제 책에서는 RMSE를 쓴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 뭐냐면 그냥 이 전체 이 데이터에 오차값을 싹 더해가지고 평균 내서 전체 평균 오차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. 자, 그러면 RMSE 역시 제가 수식 필요 없다 그랬죠. 이렇게 코드 몇 줄만 작성하시면 파이썬이 다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5684가 나와요. 이게 무슨 의미예요? 이 전체 데이터에 오차 있죠. 오차. 실제와 예측 간의 오차. 그렇죠? 실제가 뭐 4000인데 만으로 예측했다. 그렇죠? 그러면 6000의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런 데이터가 1300개 우리가 좀 쪼갰으니까 대략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모든 1000개에 대한 모든 오차를 평균 낸 겁니다. 그럼 평균 5684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.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예요. 꽤 많이 나죠? 자, 근데 이제 요거는 봤을 때 이게 많이 나냐 적게 나냐 라는 판단은요 되게 주관적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그 분야에서 요 정도 오차는 발생해도 괜찮다, 아니면 요 정도 오차면은 이 내가 사용하는 이 모델이 내 업무 분야에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이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냥 객관적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고요.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, 최종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사용할지 폐기할지 아니면 더 학습을 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. 네. 글이 많죠?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.